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4부 쾌항. 하루내 쌀가마니를 엎어 나르느라 몸이 고단한지 벽에 등을 기대고 반쯤 누워있던 염주근이가 밑도 끝도 없이 물었다. 뭘 말인가? 웅보는 염주근이가 그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자네 한 달이면 몇 달이나 여기서 자는가 말이여. 그제야 웅보는 피식 웃음을 날리며 이 사람이 별것을 다 묻는구만 하고는 다시 큰 소리로 개똥어미를 불렀다. 우리한테 이실직고 하지 않을 시는 자네 집사람한테 제일로 바칠 거네. 이번에는 판세였다. 아직은 이 집에서 나를 밝힌 적 없으니 맘 푹 놓게들. 웅부의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 사람 못 쓰겠구만. 우리들이 그 말을 믿을 것 같은감? 믿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겠나만 내 말은 거짓이 아니여. 염주근의 말을 웅보가 받았다. 웅보는 친구들이 자신의 그 말을 믿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은 그가 날마다 미국창의 일이 끝나자마자 마금년의 주막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웅보는 아직 마금년의 주막에서 잠을 잔 일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다만 오며 가며 마금녀가 어찌 사는지 들여다보고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하는 주막이라 행패를 부리는 건달들이나 없는지 지켜봐주면서 여자 힘으로 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뿐이었다. 그는 마금녀가 별 탈 없이 새끼들을 잘 키우고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즐겁고 마음 뿌듯했다. 날 불렀어? 웅부가 술청에 대고 서너 차례나 마금녀를 불러서야 그녀가 손에 행주를 든 채 안방문을 열고 얼굴을 디밀었다. 우선 목 좀 축이게 닭배기나 한 사발씩 줘봐. 웅부가 마금녀를 향해 마치 주인 행세를 하듯 말했다. 그러자 마금녀는 곧 술상을 가져오겠다면서 방문을 닫았다. 웅부 자네 이 집 주인이 다 되었구만. 판세가 웅부를 발로 건드리며 말했다. 웅부는 대꾸를 하지 않고 여전히 피식거리고만 있었다. 다시 술청이 시끌시끌해졌다. 술꾼들이 서로 싸우는지 사뭇 고함이 터졌다. 술청이 소란해지는 것 같자 웅보는 한사코 마음이 쓰였다. 못된 술꾼들이 행여 마금녀한테 행패를 부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 것이었다. 웅보는 잠시 후에 마금녀가 술상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술청이 왜 이리 소란한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겨? 웅보는 술상을 들고 들어온 마금녀에게 물었다. 술이 취해서 안 그래요. 술 장사한 여자의 속은 다 썩어 불어서 호랭이도 안 묵을 거요. 하기야 술이 나쁜 거지. 마금녀는 술상을 놓으며 푸념처럼 말하면서 웅보를 보았다.
아줌씨한테 행패를 부리는 놈들이 있거들랑. 나한테 말만 하시오. 이 염주근이가 웅보 대신에 작사를 내고 말 테니께라오. 염주근이가 마금리의 눈앞에 주먹을 쥐어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러자 판쇠가 염주근이를 흘겨보며 주근이 말 중에 웅보 대신이라는 게 어폐가 있네. 안 그런가? 이 사람들아. 하고 염주근의 말에 꼬리를 물었다. 내 말은 웅보 이 사람이 시원찮아서 그런다네. 시원찮다니 왜가? 이번에는 주근이의 말을 덕칠이가 물고 늘어졌다. 아줌씨, 웅보 이 사람 무엇이 시원찮습니까? 염주근이가 넉살을 부리며 묻자 마금리는 얼굴을 붉히며 나가버렸다. 새끼네 친구들이 얼큰하게 술 기운이 오를 만큼 시간이 지나서야 손칠만이가 왔다. 칠만이도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불쾌해 보였다. 칠만이가 주막의 안방으로 들어서자 술잔을 기울이거나 웅보를 놀려대고 있던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맞았다. 일어나지 않은 것은 판쇠와 웅보 두 사람뿐이었다. 성질이 왁살스럽고 평소에 칠만이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염주근이까지도 일어서며 오랜만이네. 자네 신수가 훤해졌구만 그려. 하고 칠만이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동생을 영산포의 싸전 점원으로 칠만이한테 맡기고 있는 덕칠이는 마치 그를 상전대하듯 하였고 그 외에 염주근조차도 옥가모도를 만난 일은 잘 되었느냐,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다는 둥 칠만이 듣기 좋은 말로 너스레를 떨었다. 웅보는 그냥 앉은 채 칠만이를 쳐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을 뿐이었고 판쇠는 화가 난 사람처럼 벌컥벌컥 닭배기 잠만 기울였다. 웅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은 칠만이가 마땅 참기 때문이 아니었다. 칠만이가 대부리에 가까운 친구인지라 그냥 앉은 채로 웃음만을 보낸 것이었다. 칠만이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했다. 지난 여름에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머리만 하이칼라를 했을 뿐으로 새끼네 사람들과 똑같이 배잠방이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 그는 머리에 기름을 반지르하게 발랐으며 탱크 바지에 양복 저고리를 입고 넥타이까지 매어 일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보였던 것이다. 형님들 오랜만입니다. 손칠만이는 건방지게 고개를 까딱거리며 인사를 하고 나서 웅보 옆에 앉았다. 하이카라 양복쟁이가 다 되었구만 그랴. 웅보가 옆에 앉은 손칠만이를 쓸어보며 그러나 부러움도 빈정거림도 아닌 표정으로 말했다. 웅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손칠만이의 입성이 아니었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다만 동생 대부리의 소식이었다. 외놈이 다 되었구만. 뭐 칠만이 자네 외말도 많이 늘었겠지? 술잔만 기울이고 있던 판쇠가 끝내 찍는 소리를 뱉고 말았다. 그러나 칠만이는 판쇠의 그 말을 조금도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듯 참말로 내가 일본 사람맨 키로 보이요? 아무리 일본 사람 모양을 내려고 해도 어쩐지 어색하단께요. 옥가모도 사장 말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조선 사람이라고 흉을 본다니까요. 그래도 옷 입는 것은 대강 흉내를 낼 수가 있는디 이놈의 말땜시 일본 사람 되기는 폴세 틀렸구만이라오. 옥가모도 사장님 말은 일본에 가서 몇 년 있다가 나오면 일본 말을 그대로 배워올 것이라고 하는디 봐서 일본에 한 2, 3년 있다 올까 하는구만요.
하면서 손칠만은 수탉이 울 때처럼 목을 길게 빼고 넥타이를 바짝 죄어매는 것이었다. 일본에 간다는 말이 참말인겨? 덕칠이가 큰 소리로 물었다. 못 갈 것도 없지요 뭐. 시방 이래도 일본에 가고 싶다고 말만 한다 치면 우리 옷가무도 사장님께서 당장에 보내주실 텐디요. 그러면서 칠만이는 큰 소리로 주모 여기 좀 와봐요 하고 술청에 대고 소리쳤다. 그는 마금예와 웅보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기에 그녀를 주모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아무도 칠만이에게 그 사실을 밝혀주지 않았다. 이봐요 주모. 이 술상 치우고 다시 봐요. 닭배기 말고 그 비싼 청주로 가져오시오. 이 손칠만이가 시방 닭배기 마시게 됐어? 그리고 주모 안주로 닭 서너 마리 잡고 또 그 무엇이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까도미에도 좀 내우고. 칠만이는 거드름을 피우며 마금예에게 반말을 하였다. 칠만이의 말투에 배알이 뒤틀리는지 판쇠가 한마디 퉁겨대는 것을 웅보 미리 그의 옆구리를 가볍게 찌르며 눈짓을 하였다. 자자 오늘 밤은 이 손칠만이가 거판지게 한 잔 사겠습니다요. 그러면서 손칠만이는 다시 버릇처럼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는 넥타이를 바짝 죄었다. 손칠만의 거만한 태도에 웅보를 비롯한 친구들은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찡긋거렸다. 그들은 손칠만이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속이 느글거렸다. 그들은 지금까지 새끼네 친구들끼리 만나서 닭배기를 된장 안주로 마시면서도 기분이 즐거웠었다. 그래 일본은 언제 가게 되는가? 좌중의 분위기를 눈치챈 덕칠이가 화제를 바꾸었다. 내가 가고 싶으면 당장 이달이라도 가는 게죠 뭐. 암튼 칠만이 자네는 옷가무도 덕을 짭짤하게 보는구먼 그려. 판세가 술병에 남은 술을 쥐어짜듯 사발에 털어 마신 후 손가락으로 된장을 찍어 입맛을 다시며 여전히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어머니요. 옷가무도 사장님 덕을 본 거죠. 지는 부모 덕 대신에 옷가무도 사장의 덕을 봤지요. 그 점에서 나는 옷가무도 사장님을 우리 부모님보단 더 고맙게 생각하는구만이라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남요? 옷가무도 사장이야말로 내 평생의 은인이지요. 옷가무도 사장님께서도 이런 내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만이라우. 좀 전에 만나 뵈었을 때도 나한테 말씀을 하시더구만이라우. 그분은 나를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맹글어주겠다고 하셨단께요. 그러고 내가 일본 사람 행세를 할 때쯤에는 영상포 미국 창가 싸전 완전히 나한테 넘겨주시겠다고 했구만이라우. 그때 마금예가 술상을 다시 들여왔기 때문에 칠만이는 이야기를 중단했다. 칠만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마금예의 얼굴을 흘끔거리더니 이봐 주모, 이 집에는 술 따라줄 색시도 없어? 하고 퉁명스럽게 내질렀다. 칠만이의 그 말에 좌중의 눈들이 웅보에게로 쏠렸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끄라우. 손바닥만한 이런 주막에 색시들 처지가 못 되어서. 마금예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대답하자. 그러면 주모라도 여기 앉아서 술을 따라야지. 꽁 대신 닭이라고. 오늘 밤에 주모가 색시 노릇 좀 하재. 모처럼 우리 성님들 모셨는데 대접이 이래서야 쓰겄는가. 손칠만이는 그러면서 마금예의 손을 잡아 끌며 그의 옆에 앉히려고 하였다. 이 사람 칠만이. 판세가 보다 못해 한마디 하려는 듯 도끼 눈을 하고 칠만이를 노려보았다. 그려. 오늘 밤에는 개똥이 어메가 이 동생 옆에 앉아서 색시 노릇 쪼깐 해줘버려. 웅보가 판세를 향해 눈을 흘기며 마금예한테 말했다. 그 말에 마금예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칠만이 옆에 앉았다.
성님들 언제 영산포에 한번 오시오. 영산포에는 반질반질한 색시들이 많단께요. 시방은 옛날 영산포가 아니라우. 한마디로 몰라보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라우. 모두가 오카모토의 미국창 덕분이란께. 그러고 참 내가 오늘 밤 성님들을 만나자고 온 것은. 손칠만이는 좌중의 네 사람 얼굴을 대충 훑어보았다. 덕칠이만이 칠만이의 말에 관심을 보였을 뿐 나머지는 종지만 한 술잔에 병아리 눈물만큼 채워진 청주를 고무래질하듯 거듭 목구멍 속으로 털어넣고 있었다. 요번에 이 오카모토 사장님께서 영산포에 큰 농장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요. 칠만이가 그 말을 했을 때에야 좌중의 시선들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농장이라는 게 웬디? 판쇠가 삐딱한 어투로 물었다. 간단히 말해서 오카모토 사장님께서 농토를 사들인다 이거요. 한두 마지기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산포 근동의 땅을 몽땅 사겠답니다요. 알고 보니까 우리 오카모토 사장님 말이요. 일본 안에서도 대단한 부자라고 합디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과도 연줄도 좋다고 그러고 말이요. 오카모토 사장님 말로는 영산포뿐만 아니라 나주 근동의 땅도 사겠다고 했구먼이라우. 그러고 또 무엇이냐. 가만. 그랑께 무엇이냐 그 오카모토라는 사람이 영산포 근동의 땅을 몽땅 차지해 뿔겄다 이것이요? 판소가 칠만이의 말을 중도에 무지르고 나섰다. 바로 그겁니다요. 그렇게 되면 박초시내가 문제가 아닙니다요. 오카모토 사장이 영산포 안통에서는 제일로 큰 부자가 된 걸구만요. 손칠만이는 마치 자신이 땅을 사게 되기라도 한 것처럼 넥타이를 고쳐 멜 때와 같이 목을 세우고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 오카모토가 그 많은 땅을 사서 다 어쩌자는 겐가? 웅부가 물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을 일본으로 실어가겠지. 죽음이 성님 말이 맞는구만요.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가져가자는 거죠. 농사를 직접 짓다니 외놈들이 영산포 거정 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게요? 웅보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손칠만이한테 따지듯 물었다. 아니지요. 일본 사람들이 농사나 짓고 있겠어요. 오카모토 사장님은 농토를 사서 소작을 놓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성님들을 만나자고 한 것도 실은. 손칠만은 술잔을 입술에 대었다 떼며 잠시 이야기를 중단했다. 내가 목포거정 성님들을 일부러 만나러 온 것은 아니 칠만이 자네 우리들을 만나러 일부러 온 게요? 덕칠이가 감격이라도 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뇨. 성님들을 만나러 일부러 왔구만이라. 그러니까 자시의 새끼네 사람들 죄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농사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칠만이는 좌중의 반응을 살피느라 네 사람의 눈빛들을 대충 훑어보는 듯 하였다. 아니 다시 새끼네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그러면 오카모토가 새끼네 논도 몽땅 샀다는 겐감? 새끼네 우리 논도? 성질급한 판쇠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니구만이라우. 새끼네 성님들 논이야 죄 궁토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요? 손칠만의 그 말에 모두 우울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새끼네의 땅 이야기가 나오면 온몸의 기력이 가라앉으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이 자기네들 소유가 아니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땅은 그들의 육신이며 마음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었다. 그랑께 칠만이 자네 말은 우리가 다시 외놈 오카모토의 종이더라 이건가? 판쇠가 칠만이를 질러보며 따지듯 물었다. 판쇠의 그 말에 좌중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덕칠이만이 손칠만의 눈치를 살피고 있을 뿐이었다. 판세 말이 맞는구만 그랴. 칠만이 말은 우리가 옥가무도의 종이 되라는 게로구만 그랴. 염주근이 그렇게 말하고 다른 친구들의 동의를 구하기라도 하려는 듯 좌중의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어찌 종노릇이라고만 생각하는가. 따지고 보면 이 나라에서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농군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옥가무도 땅에 농사를 짓는 거나 옥가무도 미국창에서 등짐일을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 덕칠이가 칠만이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손칠만이는 덕칠이가 말을 할 때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농사를 짓는 거고 미국창 등짐꾼 노릇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네. 잠자코 있던 웅부가 한마디 하였다. 웅부의 말에 여러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먼 그렇고 말고 하고 동의를 표시했다. 손칠만이는 노골적으로 표정을 험하게 일그러뜨리면서도 불만을 말하는 대신 거듭 술잔을 비우고만 있었다. 성인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하는 수가 없지요. 뭐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농사꾼들이야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땅이 없어서 걱정이지 농사꾼 없어서 걱정이겠어요. 그나저나 성님들 나중에 나한테 서운하다는 말은 마시오. 옥가모도 사장님께서 새끼네 땅도 언젠가는 다 사들이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새끼네 사람들 완전히 고향을 잃고 말겠지. 손칠만은 그렇게 말한 후 거듭 술잔을 비웠다. 칠만이 과음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들 일어나더라고. 방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덕칠이가 그만 술자리를 파하자고 하였다. 덕칠이 말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섰다. 웅부는 칠만이한테 대부리의 소식을 묻고 싶었지만 어쩐지 분위기가 쓰렁하여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먼첨들 가시오. 나는 오늘 밤 여기서 주무하고 잘라요. 손칠만이가 그의 옆에 앉아있는 마금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 말에 일어섰던 웅부의 친구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손님, 우리 집은 방이 없어서 주무실 수가 없구만요. 마금례는 한사코 팔을 뻗어 허리춤을 휘어감으려는 칠만이의 손을 뜯어내며 좋은 말로 사정하듯 하였다. 잔소리 말고 냉큼 이부자리 깔으란 말이여. 손칠만이는 꽥 소리를 질렀다. 자, 칠만이 이러지 말고 어서 가세. 다른 객죽집으로 가세. 자네 너무 취했어. 덕칠이가 손칠만이를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였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웅부와 다른 친구들은 보고만 있었다. 손칠만이의 행티로 봐서는 당장 밖으로 끌고 나가 초주검이 되도록 쥐어 박아주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가 고향 사람이라는 것 외에도 그의 입김으로 그나마 옥가모도의 미국 창에서 등짐꾼 노릇이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참고만 있으려니 심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성님들은 어서 가시란께요. 그러면서 손칠만이는 오른팔로 마금례의 허리춤을 휘감은 채 벽에 등을 기대더니 발을 쭉 뻗어 술상을 밀어버렸다. 술상이 밀리면서 빈 술잔이며 안주 그릇들이 방바닥으로 쏟아졌다. 마금례는 방바닥에 쏟아진 그릇들을 치우려고 하였지만 손칠만이가 놓아주지 않았다. 이러지 좀 말아요. 어서 이 손 좀 놓아줘요. 마금례는 손칠만이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면서 처음으로 손칠만하게 냉정하게 말했다. 친구들은 웅부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곧 웅보가 손칠만을 밖으로 끌고 나가 태지를 치게 될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웅보는 무던히 참아냈다. 주모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술값을 못 주겠구만. 손칠만이는 는질는질 마금내를 희롱하려 들었다. 술값은 안 내셔도 좋으니 냉큼 가셔요. 마금내는 손칠만을 힘껏 때밀면서 말했다. 술값을 안 받겠다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어서 가셔요. 좋아. 자, 성님들 갑시다. 이쁜 색시돌이 있는 주막에 가서 거판지게 한 잔 더 사겠으니 어서 갑시다. 손칠만이는 큰 소리로 말하며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는 정말로 술값을 치르지 않을 심산인 듯 하였다. 이거 보소 칠만이. 술값은 치러야지. 염주근이가 밖으로 나가려는 손칠만이의 팔을 붙잡으며 타이르듯 말했다. 형님도 참 돈 지고 댕기다가 등천이라도 났어? 안 받겠다는 술값을 못 댐시줘요. 손칠만이는 염주근이가 붙잡은 손을 뿌리쳤다. 이것 봐. 이 집은 우리 새끼네 사람들이 신세를 지고 있는 집일세. 정이 자네가 술값을 내지 않겠다면 우리들이 추렴을 허겄네. 덕칠이가 다시 손칠만의 팔을 붙잡고 사정을 하였다. 나는 술값 못 줘요. 이 손칠만이가 오기 하나 빼놓으면 팍 쓰러지는 사람이라오. 손칠만이의 그 말에 하는 수 없이 덕칠이가 술값을 추렴할 양으로 허리춤을 까고 주머니를 꺼내려는데 마금례가 나서며 오늘은 지가 한 잔 낸 걸로 생각하시고들 그냥 가셔요 하면서 덕칠이의 등을 떠밀었다. 이쯤 되자 제 아무리 행티가 사납고 술 취한 개망난이 손칠만이라고 해도 술값을 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스, 내 성님들 땜시 술값을 셈하는 거요. 하지만 다음에 오면 꼭 내 품자리에 들어서야 해요. 칠만이는 그러면서 술값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마금례도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틸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다음에 오시면 이쁜 색시 꼭 앵겨드릴 테니 해우값이나 두둑이 가지고 오세요. 마금례는 우스갯소리까지 하며 술값을 받았다. 웅보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마금례네 주막을 나섰다. 덕칠이가 먼저 술에 취한 손칠만이를 부축하여 나섰고 판쇠, 염주근 등은 잠시 마금례 주막의 앞에 서 있었다. 어찌되었건 오래간만에 만나 거나하게 술이 취했는데도 술기가 전혀 없어 보이기에 웅보가 판쇠에게 넌지시 한 잔 더 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더니 목포 선창거리 주막에 있는 술을 다 마셔도 끄떡없겠나마는 오늘은 그만하세. 속이 어찌 크롬 되어 불었는지 새끼네를 떠나온 후로는 아무리 술을 퍼마셔도 취하지가 않으니 이것도 병인 모양이구만. 암튼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 하며 그만 헤어지자고 하였다. 그러면서 판쇠 먼저 선창거리 끄트머리에 있는 그의 움막으로 돌아갔다. 웅부 자네는 다시 들어가 보게. 칠만이 때문에 개똥이엄이 속개나 상했을 것이구만. 염주근이는 한사코 웅보를 마금년의 주막 안으로 떼밀며 말했다. 먼저 가네. 염주근이 한마디 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웅보는 친구들이 어둠 속에 완연히 묻혀버릴 때까지 마금년의 주막 어귀에 서 있었다. 그가 친구들과 헤어져 주막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마금년은 술청 앞에 나와 있다가 웅보의 모습을 발견하고 몸을 감추었다. 웅보는 그녀를 따라 술청 안으로 들어갔다.
밤이 깊어 술손님 하나 없는 술청은 휑하게 찬바람이 일었다. 나 자고 가도 되는감? 술청으로 마금례를 따라 들어온 웅보가 한참이나 미적거리다가 뚜벅 입을 열었다. 그것은 이쪽이 묻고 싶은 말이구만이라오. 마금례는 어지러운 술청을 대강대강 치우면서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나는 괜찮구먼. 내 걱정은 말어. 걱정 없는 것은 내 쪽이라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찐득하게 웃었다. 웅보는 마금례의 그 웃음이 화심처럼 그의 가슴에 확 불을 댕기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마금례는 술청을 치우는 둥 마는 둥 하고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다. 웅보도 그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잠시 토마루에 서서 멈칫거렸다. 그는 마금례가 그에게 들어오라는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방문은 열려 있었다. 마금례는 웅보가 토마루에 서 있는 것에 개의치 않고 방을 치우고만 있었다. 술상을 밖으로 내가고 주섬주섬 걸레질을 할 때까지도 웅보는 그대로 토마루에 서서 그녀가 들어오라는 말을 하기만을 기다렸다. 얼추 치웠으니 들어오시오. 마금례가 걸레를 손에 든 채 방에서 나와 토마루에 서 있는 웅보를 향해 나지막하게 말을 해서야 그는 여신여신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어디 갔는가? 손님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잠이 온다면서 뒷집으로 자러 갔구만이라오. 개똥이도? 걔는 네 길을 택했는지 초저녁잠이 겁나게 많으라오. 나는 초저녁잠이 없는디. 웅보는 능글능글 웃으며 윗목에 앉았다. 윗목은 냉돌인께 여기 아랫목으로 내려앉으시란 게요. 이놈들 뒷집에서 데려오지 않아도 괜찮은겨. 웅보는 마금례의 말대로 아랫목으로 옮겨 앉으면서 넌지시 물었다. 땜에 가도 모르게 떨어져서 자고 있을 텐디 어떻게 데려오겠소? 아까 그 젊은 놈 땜시 속 좀 상했제. 웅부는 아이들 이야기 때문에 그녀가 스스러워할 것 같아 말머리를 돌렸다. 아이고 그 총각 솔찬히 잘난 체였디다. 걔가 옷을 벗어서 외놈 게다짝에다가 묻은 개똥을 닦아주고 출세를 했담서라우. 인혁 친구들만 없었더라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건디 참느라고 혼났어라우. 가만 놔두지 않다니? 술값 세매지 않겠다는 놈을 그냥 놔두겠소? 껍질을 홀랑 벗겨서 내 쫓아불째. 그만한 앙칼 없이 어찌 그럼 이 바닥에서 술장사를 한다요. 서방도 없이. 마금례의 그 말에 웅보는 그녀도 그동안 사람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생각했다. 웅보는 그런 마금례가 든든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술 한 잔 더 하실라요? 마금례가 은근한 눈빛으로 웅부를 보며 물었다. 웅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한결 끈끈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말을 주고받으며 한동안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잠자리에 취하려고? 아까 마시고 남은 청주가 있구만이라오. 닭똥찜도 조금 감춰둔 것이 있고 하니께. 하면 안주가 좋은 게 한 잔만 할까? 웅부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방에서 나간 마금례는 잠시 후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봐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종지에 청주를 가득 따랐다. 순간 웅보는
문득 마금예와 처음으로 살을 섞던 날 밤이 떠올라 희미하게 웃었다. 그가 양진사댁 비자로 있을 때 안방마님의 다그침에 못 이겨 씨바지로 들어와 있는 마금예의 방으로 들어가 겁없이 술만 퍼마셨던 때 일이 생각났다. 그날 밤은 아무리 술을 마셔대도 취하지 않았다. 무슨 생각하고 웃어? 마금예도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지 싱긋이 웃음을 흘리며 물었다. 우리가 처음 만나던 날 밤이 생각나서 그러는구만. 그날 밤 나는 너무 부끄럽고 무서워서 혼이 나갔었단 게. 나도 그 생각을 했구만이라오. 그날 밤은 너무 취해갖고 정신이 없었어. 오늘 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만. 웅부는 술상을 한쪽으로 치웠다. 그 사이 마금예는 고리짝 위에 올려놓은 연두빛 새 비단이불을 내렸다. 먼저 자리에 드시그라오. 마금예가 윗목벽에 바짝 다가가서 웅보에게 말하자 웅보는 우통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그녀는 기름불을 끄고 치마 저고리를 벗었다. 웅보는 마금예의 옷 벗는 소리가 마치 영산강변의 억새가 강바람에 서거기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인혁은 내 앞에서 서럽게 울었었지. 인혁이 울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암에 별땅에서 뛰쳐나고 말았을 것이여. 서럽게 우는 인혁을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었구만. 웅보가 마금예의 옷 벗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그때 나한테 한 말을 잊지 않았구만. 내가 무엇이라고 했는디? 죽는 것보다 낫겠지요잉. 그랬단께. 그 말을 듣고 내 속으로 나이는 나보다 7살이나 적은 것이 속은 옹골차게 꽉 찼구나 하고 생각했구만. 웅부는 마금예가 나이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마음이 쓰렁해졌다. 그것은 그녀가 이제 어느덧 젊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나한테 무엇이라고 한 줄 알아요? 무엇이라고 했는디? 내가 그랬지. 웅보같이 튼튼한 아들놈 하나 낳고 자쁘다고 그랬더니 곰보딱지 좋은 놈을 낳으면 어쩔 것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곰보딱지 종이면 어떠냐고. 그런데 개똥이는 곰보딱지도 종놈도 아니지 않은감? 큰매 말이여. 그러면서 마금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웅보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마금예와 처음 살을 섞었던 날 아침 그녀의 모습은 노란 달맞이 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색깔이 밝아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황금색의 큰 원추리꽃 같았다. 꼭 11년 만이구만. 나이가 7살이나 아래인 웅보에게 또박또박 공댓말을 하던 마금예가 이불 속에서만은 반말을 하였다. 그녀가 11년 만이라고 한 것은 두 사람이 품자리를 같이 한 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이었다. 그녀는 웅보와 품자리를 함께한 것이 11년 만일 뿐만 아니라 남정네의 품에 안겨본 지가 그렇듯 오랜만인 것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남정네의 살냄새에 코를 쥐어맞고 살아왔다. 그동안 내가 폭삭 늙어버렸지? 마금예가 온몸으로 웅보를 가늠하여 받아들이며 추연한 목소리로 물었다. 찌든 것은 내여. 양진사 댁에서 종문서 받고 나온 것이 마치 전생의 일같이 까마득하단께. 내는 한 100년쯤은 산 것만 같구만.
나는 한 200년은 산 것 같아. 허나 이제는 사는 것이 재미가 있단께. 인혁을 다시 만난 뒤부터는 살맛이 절로 나는구만. 그건 내도 마찬가지요. 내는 인혁한테 총각의 순교를 바쳤지 않았는감. 여자만 순교를 바친 남자를 못 잊어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매 한 가지요. 마님은 몇 번이나 만난겨? 몇 번이나 품자리를 함께 한겨? 마님 이야기는 왜 꺼내? 내가 인혁을 만난 것도 마님을 만나 만석이를 맹글어준 것도 다 내가 종놈으로 태어난 탓이구만. 다 내 운명이요. 누구 잘못도 아니지. 우리 갭동이가 인혁의 아들인 것 맹키로 결국 만석이도 인혁 자식이 아닌감? 갭동이는 내 자식이 될 수 있지만 만석이는 달러. 다르기는 못됨시. 만석 이야기는 흐지를 말더라고. 웅부는 마금례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 마주보고 누워있으면서도 결코 이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금례는 웅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웅부는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웅부는 마음속으로 쌀분이와 마금례를 비교해 보았다. 쌀분이가 가시덤불처럼 앙칼진 여자라면 마금례는 무엇이거나 받아들이는 흙과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앙칼이 들어있는 쌀분이 옆에 있으면 가시에 찔리게 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마금례는 기름진 흙과 같은 것이었다. 흙은 이 세상의 어떤 더러움도 다 받아들일 줄 안다. 썩은 것, 더러운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기름진 흙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흙은 단단히 밟아줄수록 좋다. 사람들이 많이 밟아주는 땅일수록 단단해서 물이 괴일 수가 있는 것이다. 마금례는 이 세상의 더러움과 온갖 썩은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으며 무참히 짓밟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서도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웅부는 그런 마금례가 갑자기 강하고 소중한 여자로 생각되었다. 그는 힘껏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 그들은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농염하게 몸과 마음이 달아올라 있었다. 웅보는 미명이 희번하게 벗겨지기 시작하자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금례를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나지 않게 옷을 찾아 입기 시작했다. 아직 깜깜하구만. 벌써 가실려고? 잠이 든 줄만 알고 있었는데 마금례가 일어나며 웅보를 와락 끌어안았다. 아버지 어머니 기침하시기 전에 들어가야지. 웅보는 싫지 않게 마금례를 밀치고 일어섰다. 그가 방문을 열고 토마루로 내려서자 마금례도 자리 옷바람으로 따라 나왔다. 조금 기다려봐. 그러면서 그녀는 술청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발이 묶인 닭 한 마리를 들고 나왔다. 노인네들 고아주시오. 같은 목포바닥의 삼시롱 찾아뵙지도 못하고 참말로 죄를 진 마음이란께. 암만 말고 갖고 가서 노인네들 해드려. 마금례는 한사코 날아가려고 날갯짓을 해대는 닭을 웅부의 손에 쥐어주었다. 웅부는 오른손 범하기로 닭의 날개죽지를 거머쥐고 마금례의 집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 조심하시오. 마금례도 문 밖까지 따라 나와 배웅해 주었다.
아직은 미명의 마지막 어둠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웅부는 집으로 가기 위해 유달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어둠이 짙게 덮인 산자락을 안고 돌았다. 아직은 오가는 행인도 없는 적막하기만 한 꼭두 새벽이었다. 새벽길을 걷고 있는 웅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마금내의 숨소리가 부스럭거리는 듯 싶었다. 그리고 바다를 쓸고 올라온 차고 쌀쌀한 새벽바람 속에서도 마금내의 끈끈한 채취가 풍겨오는 것만 같았다. 웅부는 뒷계에 가까워질수록 자꾸만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집에서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새웠을 쌀분이를 생각하면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웅부는 아직 한 번도 외박을 하지 않았던 터라 말 한마디 없이 바깥잠을 자고 들어가자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뒷계어귀 참나무 언덕배기에 이르렀을 때는 어느덧 미명이 거치고 동천이 밝아오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웅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져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얼마 동안 언덕배기 아래에 서 있었다. 주막에서 나와 바닷바람을 쐴 때까지만 해도 마금예 생각뿐이었는데 뒷계 어귀의 당도에서부터는 눈앞에 쌀분이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웅부가 지난날 요시 부인의 강요로 마금예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새벽녘에 별당을 나왔을 때 마금예의 거처인 별당 앞에 서서 웅부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서 있던 쌀분이의 모습이 꾸지뽕 가시처럼 날카롭게 그의 머릿속을 찔렀다. 웅부는 뒷계어귀 참나무 언덕배기에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그러나 돌아서서 걷고 있는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다. 발걸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무거워 아무데나 주저앉고 싶을 뿐이었다. 웅부가 다시 새벽 이슬을 털며 마금내 주막 앞에 당도했을 때는 완연히 날이 밝았다. 그는 자신이 마금옛내 주막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